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ENJ의 미슬리입니다. 네, 토픽 2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토픽 1 기출문제 풀이인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제83회 한국어 능력시험입니다. 네, 듣기 부분은 제외하고 읽기 부분 31번부터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31번부터 39번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기에 나와 있는 테스트 문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31번부터 33번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각 2점이고요. 네,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월요일과 화요일을 이야기하는 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은 단어들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달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월 2일, 오늘이 10월 2일 금요일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달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날짜와 관련된 어휘, 네, 연, 월, 일, 시, 네,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6월과 10월은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받침 없이 6월, 10월, 네, 6월, 10월 아닙니다. 네, 그거 유의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오늘,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네, 요런 단어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어제 홍과, 내일 무엇을 할 겁니다. 네, 응할 말 이런 것처럼 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지난해, 다음해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 달, 지난달, 다음 달. 네,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 그다음에 주로 대화를 많이 할 때 평일에는 학교에 갑니다. 회사에 갑니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네, 여행을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평일, 주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본격적으로 31번 사과가 맛있습니다. 네, 바나나도 맛있습니다. 네, 사과와 바나나가 맛있습니다. 네,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과일이고요. 여기에서 맛을 표현하는 것에 관련된 단어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다, 맛없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네, 달다. 네, 불고기는 많이 달죠. 네, 짜다, 맵다. 네, 떡볶이는 조금 매워요. 그리고 쓰다, 시다, 싱겁다. 김치는 조금 시죠.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예시문은 쌀국수 집에 갔을 때 대화문이에요. 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쌀국수 퍼레스토랑이고요. 네, 뭘 먹겠어요? 네, 이 식당에서는 뭐가 맛있어요? 쌀국수가 맛있어요. 저는 이 식당에서 항상 쌀국수를 먹어요. 그럼 저는 쌀국수를 먹겠어요. 저도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대화문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32번. 네, 가게에 갑니다. 모자를 삽니다. 네, 가게에 가서 모자를 샀다. 가게에 갑니다. 모자를 삽니다. 네, 쇼핑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33번. 네, 여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학교에 안 갑니다. 학교에 안 간다. 험리협. 그러면 방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업이 없고 학교에 안 갑니다. 네, 문법적인 것을 다시 살펴보면 네, 가게에 갑니다. 어디에 가다. 그다음에 학교에 안 갑니다. 안. 네, 이런 문법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가다. 학교에 가다. 지금 한국 대학교에 다녀요. 어떤 장소.
장소 뒤에는 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에 가다. 그래서 가게에 갑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험. 네, 뭔가를 안 한다. 네, 지금 학교에 안 가요. 지금 동생이 사과를 안 먹어요. 이런 것처럼 안, 학교에 안 갑니다. 동생이 사과를 안 먹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을을, 은는 이가 을을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을은 주로 명사 뒤에 사용이 되고 뒤에는 동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원 씨가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빵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학생이 책을 읽습니다. 네, 학생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거고 준영 씨가 친구를 만납니다. 네, 친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만난다. 그래서 네,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받침이 없을 때는 를. 그래서 을을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참고. 하이 탐코냐? 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 형용사, 착탈동사.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다, 오다. 기본적인 거예요. 자다, 먹다, 마시다, 이야기하다, 읽다, 읽다, 듣다, 보다, 일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쉬다, 만나다, 사다, 좋아하다. 형용사. 형용사는 모양, 어떤 상태, 형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 중에서 뭔가 옷을 입고 벗고 이러는 네, 그래서 입다, 벗다, 신발을 신다, 모자를 쓰다, 우산을 쓰다, 네, 그다음에 안경을 끼다, 장갑을 끼다, 그다음에 차다, 시계를 차다, 네, 요런 형태의 동사와 형용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 마찬가지로 보기인데요. 34번부터 39 보기와 같이 가로 이걸 갈호라고 이걸 읽어요. 괄호. 괄호에 들어갈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보기는 비가 옵니다. 네, 무엇을 씁니다. 착탈 동사였었죠, 아까. 네. 그래서 정답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죠. 그래서 우산을 쓴다. 그래서 우산, 정답은 우산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유사한 단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와 관련해서 따뜻하다, 덥다, 쌀쌀하다, 춥다,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비가 그치다, 눈이 오다, 눈이 내리다, 눈이 그치다, 막다, 흐리다, 바람이 불다, 구름이 끼다. 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34번. 네, 영화를 괄호한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영화를 괄호한다. 아까, 이제 지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영화는 쌤핌, 영화를 보다죠. 보다. 그래서 정답은 영화를 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35번. 한국 가수를 좋아합니다. 가수까지 매일 한국 가로를 듣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네,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주말 활동,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주말 활동 또는 취미 활동이라고 하죠. 네, 등산하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동사 표현, 뭐 어떤 표현들을 네, 준비했어요. 등산하다, 영화를 보다, 운동하다, 캠핑하다, 쇼핑하다, 수영하다, 쉬다.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외식하다, 친구를 만나다, 산책하다, 소풍 가다, 책을 읽다. 네, 이 모든 활동들에는 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예시문 캡처를 했는데요. 네, 그림 그리기 만화라고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네, 제 취미는 그림 그리기예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려요? 저는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운동하기, 테니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운동하기예요. 주로 어떤 운동을 해요? 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해요. 테니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책 읽기 소설책. 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책 읽기예요. 주로 어떤 책을 읽어요? 네, 주로 저는 소설책을 좋아해요. 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것을. 요 이후에 또 문법 나옵니다. 네, 사진 찍기, 경치. 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 주로 어떤 사진을 찍어요? 저는 경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4번 음악 듣기 가곡. 취미가 뭐예요? 네, 제 취미는 음악 듣기예요. 주로 어떤 음악을 들어요? 저는 가곡 듣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6번. 저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로합니다. 네, 선생님, 야오빈.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3번이고요. 네, 37번. 저는 요즘 과로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험거트이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거겠죠. 작습니다. 무겁습니다. 조용합니다. 다 아니죠. 네, 바쁩니다가 정답입니다. 네, 조금 보여드리면 작습니다. 무겁습니다. 조용합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 말로 표현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고요. 뭐뭐입니다. 네,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화입니다. 저는 미슬리입니다. 네, 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입니까? 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 또한씨. 저는 날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주말에 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희엔씨.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을 합니다. 11월 8일은 유진씨 생일입니다. 우리는 유진씨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휘씨. 저는 베트남어 선생님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베트남어를 가르칩니다. 이번 토요일에 서울을 구경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주로 보는 책은 요거였는데요. 이런 책들은
책에 나와 있는 읽기 부분은 꼭 여러 번 읽어 보시면 토픽 따실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직업을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학생, 회사원, 은행원, 교사, 교사 선생님, 그 다음에 의사, 공무원, 관광 가이드, 여행 안내원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주부, 약사, 운전기사. 이거 외에도 많아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수, 연구원, 그 다음에 군인, 사업가, 변호사, 경찰관, 통역사, 농부. 네, 이 직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다, 장사를 하다, 출장을 가다 이런 표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한국어 기준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학생들은 유학생이라고 하죠. 유학생, 어학연수생, 연수생, 대학원생. 네, 요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업과 직장 또 추가적으로 이거는 토픽 2 책에 나와 있던 건데요. 네, 연구자, 연구사, 연구자 오케이 괜찮아요. 변호사, 아나운서, 미용사, 경영자, 주부. 네, 그리고 직장과 관련돼서 어떤 직장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여행사, 항공사, 신문사, 방송국, 호텔, 출판사, 무역회사, 건설회사, 다음에 계획투자부. 이거는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 다음에 컨설팅 회사 많죠. 네, 공사, 산업단지, 협력회사, 네, 외국투자회사. 여기 베트남에 많죠. 외국투자회사, 합작사. 네, 요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이게 직장과 관련돼서 준비를 한 거고요. 네, 다음 38번. 저는 김민수 씨를 모릅니다. 내일 모모 만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모라는 게 괄호 만납니다. 빈칸 만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민수 씨를 모릅니다. 험비엣. 그러면 네, 몰라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처음 만납니다. 처음. 그래서 정답은 처음이고요. 39번.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 괄호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기본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정답은 볼펜이 없고 뭐 한 가지만 있어요. only 한 가지. 그럴 때는 찌를 쓰죠. 베트남 말로. 그래서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연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여기서 문법적인 것을 조금 살펴보면 그러니까 처음 인사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만납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민수 씨를 모릅니다. 험비엣 김민수 그러니까 내일 처음 만나는 거죠. 처음 만납니다. 네, 그리고 39번에 저는 볼펜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사, 은, 이가, 을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가,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 이 또는 가가 붙는데 책처럼 받침이 있으면 이, 시계처럼 받침이 없으면 가.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볼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시계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을을, 여기에서 보이시는 1번, 보기 1번에 있는 을을,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명사 뒤에 빵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뒤에는 항상 동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 씨가 빵을 먹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 받침이 없으면 를, 친구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학생이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만지, 이 부분은 모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예시문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반 학생은 모두 12명이에요. 저만 남자예요. 모두 여자, 저만 남자. 이럴 때 지. 그 다음에 아침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커피만 마십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그냥 커피 한 가지, 커피만 마십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 시간에는 한국말로만 이야기합시다. 한국 시험 시간에는 한국말로만, 베트남말 하지 말고 한국말로만 합시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도 학교에 갑니까? 아니요. 평일에만 갑니다. 평일에만. 그래서 여기서 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도, 여기는 꿈이라는 표현이고요. 교실에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의자 모두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제 친구도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내 친구도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두 친구 모두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죠.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불고기도 좋아해요. 김밥도 좋아하고 불고기도 좋아하고. 이럴 때 도, 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로, 뭐뭐로, 주로 방향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위로, 왼쪽으로, 아래로, 교실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예문을 보면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사무실에 있어요. 1층으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 39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40번부터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